글쎄요. 이 문장을 놓고 보죠. When do you go to bed? 이제 영어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When do you go to bed? 라는 문장을 들었을 때 when이랑 bed 라는 단어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단어만 들려도 문장이 대충 이해가 되거든요. 언제 침대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언제 주무세요? 언제 주무셨어요? 근데 거기다가 yesterday라는 단어까지 붙었으면 당연히 언제 주무셨어요? 어제 언제 주무셨어요? 겠죠. 그러니까 듣기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단어만 들려도 우리가 평소에 대화하는 문맥 속에서 그 빈 공간들을 채워 나가거든요. 그래서 다 들린다고, 잘 들린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말하는 건 달라요.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맨 처음에는 덩어리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when bad yesterday 까지만 들렸죠. 근데 말을 하려면 이 사이 공간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점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걸 어떻게 채울 것인가 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이에 어떤 요소들이 들어와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의문문을 어떻게 만드는지 혹은 평서문 자체는 어떻게 만드는지 평서문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가 내 어떤 습관에 자리 잡아 있으면 어떤 요소들이 오는지 명확히 보여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걸 역순으로 좀 얘기해 보도록 하죠. 모든 문장은 평서문, 모든 문장은 주어와 동사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you go to bed 라고 일단 만들 수 있죠. 근데 그 두 번째 물어보는 거. 언제 주무셨어요? 언제 주무세요? 이렇게 물어보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습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필요해요. 습관이 아니었다면 이제 알아야 하는 것. 뭐냐면 동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반 동사랑 형용사, 비동사랑 같이 웬만하면 오죠. 이 두 가지를 왜 알아야 되냐면 의문문을 만들 때 다르게 변형이 되거든요. 방금 얘기했던 문장은 you go to bed 였잖아요. 그거를 의문문으로 만들려면 일단 you go to bed go니까 이거는 비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를 의문문으로 만들려면 앞에 뭐가 붙어야 되나요? do나 does가 붙어야 되는데 이건 또 어떻게 선택이 되나요? 주어에 따라 다르죠. you니까 3인칭 단수가 아니니까 do가 붙죠. 그래서 do you go to bed가 되는데 여기서 앞에 언제까지가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문문을 완성해 놓고 일단 그 다음에 앞에 의문사 의문문 육하원칙을 넣는 건데요. 그래서 when do you go to bed? 로 의문문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천천히 방금 밟아온 스텝들을 우리가 말할 때는 왜 어렵냐면 이거를 모든 걸 함축해서 신속하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 요소인 신속성의 문제가 들이닥치죠. 이게 막 100% 무조건 딱 들어맞다는 아니겠지만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하는 행동의 40%는 습관적으로 한다 하거든요. 그런 걸 미루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어휘 선택도 일종의 습관이잖아요. 어떤 단어를 어떻게 넣을지 우리가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선택하진 않으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다른 것들은 이제 안 보이겠죠. 이 말을 선택하느라 그 사람의 반응이나 주변 환경이 변한다거나 내 생각의 변화를 알아차릴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는 내가 하는 말은 일종의 습관처럼 내가 기존에 하던 말, 어휘 선택을 내뱉게 되는데 영어를 처음 배웠다면 지금 약간 부장님이나 이사님이랑 대화하는 느낌이잖아요. 되게 긴장도 되긴 하지만 이 어휘 선택을 하나하나 다 골라야 되죠. 그래서 되게 정신이 없어요, 지금. 다시 돌아와서 신속성의 측면에서 이건 어떻게 연습해야 되냐? 약간 피아노를 연습하는 것 같은 거죠. 맨 처음에 이제
따라다라단, 따라다라단. 이거를 연습할 때 그렇게 잘 칠 수는 없잖아요. 부드럽게. 유연하게 흘러가듯이. 맨 처음에는 따라다라단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러다가 다라다라단, 다라다라단까지 왔으면 이제 이거를 빠르게 하는 연습도 하잖아요. 이제 방금 여기까지 한 게 의문문을 만든 거죠. 근데 이거를 몇 번 반복하고 나면 우리가 따라다라단, 따라다라단까지는 되잖아요. 그 이후는 뭐 더 연습을 해야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어떤 한 단어를 배웠을 때 이거를 굳이 의식하지 않고 막 내 work memory, 그 작업 기억을 굳이 쓰지 않고 떠올릴 수 있으려면 적어도 각각 다른 문맥 속에서 10번에서 15번 이상 말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미뤄봤을 때 몇 번 연습해야 되냐, 몇 번 반복해야 되냐는 적어도 10번이 어떤 최저 라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어가 되게 맨 처음에는 막막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한국어를 이렇게 엄청 유창하게 하는데 영어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잖아요. 보통 그래서 막막해 하시죠. 얼마나 반복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뭐 수학처럼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하지만 어느 정도 공식이 있거든요. 항상 예외는 있지만.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베이스라인이 있죠. 10번 정도는 연습하면 어느 정도 익숙해진다. 그래서 막막할 때는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의문문이 안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제 쪼개서 보는 거죠. 첫 번째, 일단 평서문부터 만들어 보자. 모든 문장은 주어 동사로 시작한다. 두 번째, 의문문으로 만들려면 이 문장에서 쓰인 동사가 비동사이냐 일반 동사이냐,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게 세 번째. 로 이렇게 세 가지 의문문을 만들 때 보통 밟는 세 가지 스텝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막막했던 게 세 가지 스텝으로 나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한 10번, 15번 이상 반복하다 보면 어느샌가 이제 이 스텝 자체가 내려와서 이만큼 쓰고 있던 작업 기억, work memory를 이제 이 정도 쓰게 되니까 나머지 공간은 이제 다른 거를 배우거나 생각하거나 상대방의 반응을 보거나 혹은 배우는데 쓸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막막해 보이는 것도 사실 이렇게 쪼개서 보면 편할 거예요. 그리고 맨 처음에 언어가 되게 막막해 보이는 것들 중 하나도 사실 진짜 영어는 진짜 영어? 영어의 다양한 측면에는 정말 많은 요소들이 있거든요. 뭐 발음 중에서도 뭐 단어를 발음하는 거, pronunciation, 뭐 intonation, stress 여러 가지가 있고 단어도 같은 단어더라도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문맥에 따라서. 그 다음에 문법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하는 속도도 그렇게 다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막 총 보면 20가지의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혹은 이제 이 20가지의 것들이 있는데 맨 처음에는 영어가 그냥 이 통째로 보이잖아요. 근데 막상 시작하고 나니까 거기에 막 20가지 것들이 있는 거죠. 100가지 이상이야. 단어도 막 배워야 되고.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니까. 이거를 이렇게 각각 4 곱하기 5 맞나? 5 곱하기 4처럼 있다면 하나의 기둥처럼 그룹으로 지어서 맨 처음에 인식하는 게 가장 좋은 시작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하나의 그룹 안에 있던 5가지의 것들을 나눠서 보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의 인식이 발달해 가잖아요. 그래서 영어도 맨 처음에 막막한 게 당연하다. 근데 아무튼 스텝은 있고 이렇게 그룹 지어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애초에 맨 처음에 영어를 시작할 때는 2가지를 기억하면 된다. 첫 번째는 모든 문장은 주어랑 동사로 시작하고 두 번째는 동사에는 비동사랑 일반 동사가 있다. 까지요.